안녕하세요. 베스트픽 시황 마감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2일 국내 증시 마감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겉으로 보면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약한 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흐름을 자세히 보면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주도 업종이 이동하면서 시장 내부는 오히려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눌렸지만 자금은 시장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업종을 갈아탄 하루.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지수 흐름, 프로그램, 매매 동향, 업종별 강약, 투자자별 수급 흐름, 코스닥 특징, 오늘 시장의 핵심 테마, 개인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 이 순서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전체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마감 기준 5,583.IO 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26.70포인트 하락, 등락률로는 마이너스 0.48%였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장중 최고는 5,629.07, 장중 최저는 5,527.47이었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장중 변동폭이 적지 않았고 중간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종가는 약세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약 8억 130만 거래 대금은 약 23조 6,58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수만 보면 시장이 약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수를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코스피 종목 흐름을 보면 상승 종목이 572개, 하락 종목이 322개, 보합 종목이 32개, 상한가 1개입니다. 즉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수는 빠졌지만 실제 종목 체감은 나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수보다 종목 장세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의 수급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였습니다. 차익 거래는 551억 원 매도, 비차익 거래는 1조 5,1,449억 원 매도, 전체 프로그램 매매는 약 1조 5,700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차익 매도 규모입니다. 비차익 매도는 보통 글로벌 자금 이동, ETF 리밸런싱, 외국인 패시브 자금 이동 같은 요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즉 오늘 프로그램 매매 흐름은 시장이 단순히 약해서라기보다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압력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업종 흐름을 보면 정책 기대와 산업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강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업종을 보면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플러스 7.15%, 건강관리기술 플러스 5.89%, 판매업체 플러스 5.18%, 무역회사와 판매업체 플러스 3.97%, 출판 플러스 3.14%, 해운사 플러스 2.95%, 우주항공과 국방 플러스 2.84%, 건설 플러스 2.67%, 조선 플러스 2.38%, 전기제품 플러스 2.27%, 통신장비 플러스 2.14%입니다. 이 업종들을 묶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색깔은 조선, 방산, 에너지, 건설, 산업자였습니다. 특히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상승 이슈가 맞물리면서 에너지와 방산 관련 업종에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약세 업종도 분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명보험 마이너스 3.83%, 전자제품 마이너스 3.09%, 식품과 기본식료품 소매 마이너스 2.57%,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마이너스 1.90%, 손해보험 마이너스 1.71%,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마이너스 1.56%, 창업투자 마이너스 1.55%, 디스플레이 패널 마이너스 1.44%, 증권 마이너스 0.95%, 은행 마이너스 0.71%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하락입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약 마이너스 1.56%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국인은 반도체를 팔고 조선과 방산을 샀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약 9,122억 원 매도, SK하이닉스 약 5,234억 원 매도, 현대차 약 2,188억 원 매도, 삼성전자우 약 1,493억 원 매도, 미래에셋증권 약 794억 원 매도, 기아 약 638억 원 매도, 삼성 SDI 약 545억 원 매도, 삼성정의 약 519억 원 매도입니다. 즉 외국인은 반도체, 자동차,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중공업 1,684억 원 매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62억 원 매수, SK이노베이션 826억 원 매수, 두산에너빌리티 799억 원 매수, 한화오션 355억 원 매, HD한국조선해양 306억 원 매수입니다. 즉 외국인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고 조선과 방산, 에너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더 강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인공지능, 통신, 우주항공, 건설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리가켄바이오, 로키쉘스케어, G2G바이오, LS머트리얼즈, ISC, 셀바스 AI, 옵티코어, 알지노믹스 등이 올라왔습니다. 기관은 리노공업, 아이오테크닉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익 IPS, 파두, 삼천당제약, 차바이오텍 등을 매수했습니다. 즉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로봇, 반도체 장비 중심 저가 매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핵심을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선과 방산 강세,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둘째, 에너지와 플랜트 상승, 두산에너빌리티, SK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HD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셋째, 반도체 차익 실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지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넷째, 코스닥 테마 순환매,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관련 종목이 돌아가며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조정이 일시적인지, 외국인 매도가 하루성인지, 아니면 며칠 더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선과 방산의 지속성, 이미 많이 오른 업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인지 과열 조정인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코스닥 테마 순환 속도, 바이오와 인공지능은 순환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 눌림 구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비차익 매도가 큰 날은 다음 거래일까지 수급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주요 기업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시는 단순 뉴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시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투자자에게 알리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시는 크게 보면 다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 둘째, 실적 공시, 셋째, 공급 계약, 넷째, 배당 공시, 다섯째, 사업 전환과 사명 변경,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 공시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제분 공시가 있었습니다. 대한제분은 보통주 한 주를 10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목적은 유통주식수 확대입니다. 주식 분할은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주가가 낮아지면서 거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매우 높은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종목이 분할을 하면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장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 분할 자체만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 성장성, 수급 이 3가지가 결정합니다. 다음은 YC캠입니다. YC캠은 액면화 1,000원을 500원으로 낮추는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목적은 동일합니다. 유통주식수 확대입니다. 보통 이런 공시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거래량 증가 기대가 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방향은 역시 실적과 수급이 결정합니다. 반대로 주식병합 공시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디입니다. 코디는 액면화 500원을 2,500원으로 올리는 주식병합을 결정했습니다. 주식병합은 분할과 반대입니다.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주식병합의 목적은 보통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낮은 주가를 끌어올려 관리 부담을 줄이는 것. 두 번째, 시장 이미지 개선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한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 병합을 하는가입니다. 주식 병합은 때때로 기업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에서 선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합 공시는 단순히 주가 상승 재료로 보기보다 기업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적 공시입니다. 오늘 공시에서 중요한 것은 흑자 전환 기업과 이익 감소 기업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흑자 전환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영업이익 385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또한 매출은 60.47%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적 턴어라운드 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통신장비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통신 네트워크 확장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시즈메드텍도 영업이익 3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36.43% 증가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에서 매출 성장과 흑자 전환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나텍 역시 영업이익 1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38% 증가했습니다. 비나텍은 수소 에너지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체크해야 합니다. 아직 이익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향후 실적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흥은 영업이익 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주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실적 개선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익이 줄어든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매출 2,473억 원으로 3년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155억 원입니다. 즉 헤드라인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익성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진 둔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흐름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모베이스 영업이익 418억 원, 하지만 21.6% 감소 매출은 5.3% 증가 원익, 영업이익 89억 원, 4.2% 감소 매출은 8.65% 증가 대성산업, 영업이익 108억 원, 무려 50.3%, 감소 매출은 6% 증가, 그리티 영업이익 79억 원 36.2% 감소 매출은 3.5% 증가. 이런 유형은 투자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익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용 증가, 판가 압박, 일회성 비용 경쟁 심화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늘 공시 중 가장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 공급 계약 공시입니다. 한국카본은 총 2,280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LNG 수송선 화물창용 초저온 본행 자재 공급입니다. 거래처는 HD현대중공업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시는 오늘 공시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 있는 수주 공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LNG선, 조선기자재, 업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장기 매출 가시성이 높아지는 공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도 335억 원 규모 선박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역시 조선업황 강세 흐름과 맞닿아 있는 공시입니다. 파두는 226억 원 규모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처는 해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입니다. 파두의 경우 단순 계약 규모보다 해외 고객 확대, 그리고 서버용 스토리지 시장 내 입지가 중요합니다. 미래산업은 중국 기업과 62억 원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형 장비주의 경우 절대 규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 매출 대비 계약 규모입니다. 이 비중이 크면 실적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엔시스는 LIG 넥스원과 73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시는 방산 밸류체인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르비텍은 한국수력원자력과 33억 원 규모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형 계약은 아니지만 원전 관련 안정적 공공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YJ링크는 41억 원 규모 SMT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장산업, 전자장비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공시입니다. 다음은 배당입니다. 이츠한불 주당 275원 배당, 시가 배당률 2.41%. 배당 공시는 단기 급등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 환원 의지입니다. 배당주는 보통 시장 변동성이 클 때 방어적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전환 공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이스텍입니다. 제이스텍은 사명을 제이스로보틱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로봇 기업 전환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존 사업 비중. 두 번째, 로봇 사업 매출 발생 여부. 세 번째, 단순 테마인지 실제 사업인지입니다. 사명 변경만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들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쟁발 유가 급등으로 자금이 방산, 정유, 신재생에너지, 인버스, 테마형, ITF로 이동했고, 반면 대형 반도체는 흔들렸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유가 쇼크 수혜주 강세입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돌파하자 정유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종목에도 강한 매기가 붙었습니다. 대표적으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하루 만에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기존 화석연료 가격은 오르고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안보 관련 산업이 부각될 수 있다. 즉 정유주는 유가 급등의 직접 수혜로, 신재생에너지는 대체 에너지 기대감으로 같이 주목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급등은 많은 경우 실적보다 뉴스 민감도와 수급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 무조건 더 간다 라고 보기보다 실적 연결이 가능한지, 단기 과열인지, 거래량이 너무 급격하게 붙었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ITF 쏠림과 변동성 확대입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많은 개인 투자자는 개별 종목보다 ITF로 이동합니다. 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에서는 I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락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에 편입된 일부 종목은 불과 4거래일 만에 47% 넘게 급등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분명 강한 수급의 힘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수급이 꺾일 때는 되돌림도 매우 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괴리율입니다. 3월 들어 ETF 괴리율 초과 공시가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지금은 ETF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괴리율이 어떤지, 추적 오차가 큰지, 편입 종목이 과열 상태인지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를 고를 때도 이제는 단순 종목명만 보지 말고 구조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해석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와 만기일 부담 속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내마녀의 날 충격과 대형주 차익 실현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시각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증권계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보는 시각도 나왔고,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를 26만 원, SK하이닉스를 135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즉 시장은 지금 반도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흔들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라면 이 구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은 급락했다고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좋은 업황 기대와 나쁜 단기 수급이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대응은 수급 안정 확인 후 분할 접근입니다. 네 번째는 통신 장비와 AI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뉴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구조가 분명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반도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장비 증설까지 같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논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 다음으로 통신망 증설, 그 다음으로 통신 장비 수요 증가, 이 흐름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통신 장비 업종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고 HFR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루짜리 뉴스에 반응한 급등이라기보다 산업 논리가 비교적 뚜렷한 편입니다. 물론 단기 과열 여부는 봐야겠지만 당일 뉴스성 급등주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구조가 보이는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이 영역은 단순 테마주처럼 보기보다 AI 인프라 확장 수혜주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주항공주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우주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뉴스만 보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 자체도 분명 매력적입니다. 우주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영역이고 정책과 민간 자본이 함께 들어오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 반응은 실제 확정된 실적보다 기대감이 앞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상장 가능성, 산업 성장 기대, 우주 시대 개막, 이런 서사는 강하지만 국내 개별 종목의 실적과 직접 연결되는지는 종목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떤 종목은 관련성이 높지만 어떤 종목은 단순 테마 편입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랠리는 종종 짧고 가파르고 변동성이 매우 크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이제 뉴스가 가장 강하게 보일 때 가장 늦게 들어가기 쉬운 영역이 바로 이런 섹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화장품 업종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전쟁 뉴스가 나오면 소비재와 화장품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를 보면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업종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수출 구조상 중동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지 않고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화장품주는 전쟁 뉴스에 놀라 급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 반등이라기보다 시장이 화장품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화장품은 그냥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글로벌 수출 성장주로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목별 차이는 크겠지만 섹터 차원에서는 생각보다 방어력이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용 단타 추격입니다. 오늘 기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자금이 변동성 큰 테마주, 액티브 ITF, 육아 수혜주, 전쟁 수혜주 쪽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분명 단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급이 꺾일 때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되돌림도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특히 육아, 전쟁, IPO, 기대감, 정책, 기대 같은 재료는 사실 확인보다 심리 반응이 먼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즉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따라붙으면 이미 늦은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빠른 매수가 아니라 뉴스와 실적의 거리, 수급 지속 가능성, 과열 여부, 거래 대금 집중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들을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과 육아 급등은 시장 전체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돈이 가는 곳은 방산, 정유, 신재생에너지, 인버스, 통신장비, AI 인프라, 일부 테마형 ITF입니다. 반면 흔들리는 곳은 대형 반도체, 일부 대형 기술주, 그리고 수급이 꺾인 과열 테마주입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은 무엇이 급등했는지를 쫓는 것보다 왜 오르는지, 실적과 연결되는지, 수급이 지속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봐야 할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